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하루 델리오 건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와 같은 이제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 출금 정지 이후에 저희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회생 절차 신청으로 잘 되는 기업이 망한 게 아니냐, 오히려 망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회생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막고 회사 보호 절차를 통해서 계속 존속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인수자에게 인수를 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회생 신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 영업이 잘못되거나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경영자가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의 그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반면 그런 회사의 운영에서 회사의 자금이 나가는 운영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에서 이거 필수적인 운영이다라고 하면 모두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하루 인베스트가 망하게 됐다거나 델리오가 망하게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이거는 정말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돼서는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개발, 운용, 영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모 씨, 이영수 대표, 송모 씨, 강모 씨가 3명은 구속 기소되고 또 1명은 불구속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금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형사 수사기관에서는 블록레포스터스에 있는 사업장에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하루 인베스트라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사실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인베스트의 실체가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BC 하루라든지 하루 매니지먼트나 하루 유나이티드나 이렇게 저희가 듣지도 못한 싱가포르나 버진 아일랜드의 법인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이고 그 가상자산도 거기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주장은 그것이 아니고 실체를 봐야 된다. 그런 해외 법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설립 절차만 만들고 그리고 정과이나 이런 어떤 페이퍼들만 모두 만들어졌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고 영업을 하고 가상자산 전송을 하고 고객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크래프터스나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같은 국내 법인에서 이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가상자산 처분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한 고객들이 모두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페이퍼 컴퍼니와의 어떤 형식적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국내 법인들은 권한이 없다라고 보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일단 실질적으로 관할이라든지 해외 법인의 국내에 있는 유저들이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한 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해외 법인이 지금에 있는 서버를 관리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았고 그냥 페이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 진행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해외 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어떤 절차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은 실질을 반하는 절차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한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의 대표자와 한국 법인에서의 어떤 그 유저들 관리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검찰에 압수된 그런 서버라든지 회계장부를 통해서 고객들을 확인하고 채권액을 확인하고 산일된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들을 모두 회생재단 혹은 파산재단에 모두 넣어서 분배할 수 있는 절차가 한국회생법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우에는 하루 매니지먼트나 하루 유나이티드가 뭐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싱가포르 법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법적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한국 법원에서 서버를 가지고 채권액을 확정한 다음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델리오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델리오에 대해서는 왜 하루보다 늦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델리오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하루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지연되는 게 있는 것이고요. 델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자력으로 뭐 사업이 운영이 가능한데 회생 때문에 안 된다, 뭐 회생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사실무근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막고 스스로 갱생할 수 있도록 자산 산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 스스로 회생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채무자 스스로 출금 정지를 하였을 뿐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이를 막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말씀한 것처럼 충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하고 있고 채권도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회생법원이 굳이 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존속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저희 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출금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생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시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시전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델리오 경영진의 협조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 서버 확보가 안 됐고, 결국 서버 확보라는 거는 출금 정지 당시에 채권자들의 목록과 채권액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회계장부와 서버 확보가 안 돼서 조사위원회 안진회계법인에서 조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조사 보고가 늦어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희 법인에서 검찰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회생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정도 알려드리는 정도는 이 정도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